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을 포함하여 연간 15시간의 성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입시를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이로 인해 성교육 실수가 권장 시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개정되지 않는 내용으로 인해 자료의 부실함 또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는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채로 교육을 받게 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교육과정상의 성교육에 대한 의구심이 점차 생겨나고 있는 지금, 그렇다면 우리나라 성교육의 현주소는 어디일까요? 먼저 2015년 개정안을 따르는 기술과정 교육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교과서에는 주로 청소년기의 발달 과정과 가족 형성에 대한 내용만을 언급하는데요. 교과서에 언급된 내용만으로는 올바른 성인식을 확립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나아가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신과 피임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장하는데요. 가치와 섹슈얼리티 등 청소년의 인식 형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안은 가족 형성 과정만을 강조하는데요. 가이드라인을 따라 젠더의 다채로움과 같은 다양한 내용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성교육을 직접 진행하신 보건교사분과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이 권장하는 성교육 방식이 존재하나요? 교육부에서 만들어진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안이 있거든요. 그 성교육 표준안이 만들어졌고 경기도교육청에 지침으로 나와 있고 각 학교의 공문이 다 시달이 되어 있고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학생건강정보센터에 교육부에서 만들어진 유치원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안, 중학생, 고등학생, 학년별로 학년분에 맞게끔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안이 지금 다 지침이 만들어져 있지만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SEBS가 조사한 결과에 따라 고등학생들이 성교육에 잘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여쭤보았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솔직히 입시 위주잖아요. 대입이라는 아주 큰 프로젝트에 고등학교 3학년 내내 모든 교육과정이 교과 위주로 가기 때문에 성교육과 관련된 시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권장 시수가 15시간으로 알려져 있는 것에 따라 학교 측이 성교육을 그 이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도 여쭤보았는데요.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안전교육도 시수가 확보가 돼야 되고 성교육도 시차식 교육까지 짜줘야 돼요. 근데 그걸 어디에서 다 짜요? 단독 시수가 없어요. 성교육 교육과정이 없어요. 도의회 교육기획위에서 도의원님들이 만든 경기도 교육청 성교육진흥조례에는 교육부는 15차시지만 20차시, 경기도는 20차시. 모든 학교에서 20차시 성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어디서? 관련 교과에서. 아니면 외부 초비. 그런 특별한 이벤트성 성교육을 위해서 우리 성교육 다 하고 있어.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100%.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들은 재미없다, 받아본 적 없다, 시시하다, 도움이 안 된다. 단독 성교육 교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성, 야성, 문제된 성에 노출되는 거예요.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제공하는 성교육에 대해서 보건교사의 아쉬움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성적 호기심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로 학습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과정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성과 관련된 생물학적 내용만 담고 있어 추상적인데요. 인터넷상에는 성병 검사는 소변 검사만 받으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등 잘못된 자료가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나 정보의 홍수라고 불리는 인터넷에서는 성 지식의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면 올바른 지식을 확립할 수 없는데요. 올해 방송된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도 그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적 호기심을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아이의 모습을 다루었는데요. 해당 초등학생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인물을 접해 궁금증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방송과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내의 내용만으로도 아이들의 성적 호기심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요. 학교가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라인과 같이 검증된 자료를 토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교과서 구성하에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성적 호기심을 교육과정 밖에서 해결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성교육이 기억에 남는다는 학생은 23.4%,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학생은 76.6%였는데요. 이에 대해 학생들은 주로 자습으로 대체된다는 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부재, 비슷한 내용만을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현상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성교육의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는데요. 기억하더라도 상당히 단편적인 장면으로만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기억이 남지 않는 성교육은 결국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없는데요. 실제 상황에 닥쳤을 때 피임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이를 사용하는 시기를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교육에서 그치지 않아야 하는데요.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교육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받았던 성교육, 성인들은 어떻게 기억할까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받았던 성교육이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교육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부분이 있을 거고 성교육이 목표로 하는 교육 목표가 있을 것인데 너무 성폭력 예방 교육에만 중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싶고 교육하는 주체가 저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일부만을 받아들여서 완전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생에게도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학생에게도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되어 주변 친구들을 보기만 하더라도 성교육을 중고등학교 때 자세히 배우지 못해서 성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자신들이 궁금한 것을 인터넷에 찾아보더라도 두루뭉술하게 알려주는 경우만 있고 우리가 원하는 직접적인 정보나 그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인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대학생들에게도 성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들은 성적 지식에 무지한 채 살아갑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대책은 없는데요. 대학생들 역시 성교육의 효과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성 지식을 가진 성인들을 위한 피임약 복용법과 성병 예방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성교육 과정이 제시돼야 하지 않을까요?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어느 부분이 부실할까요?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다루고 있는 내용이 한정적이라는 것인데요. 기술과정 및 보건교과서를 모두 찾아보아도 피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교과서는 한두 개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공인 자료에서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에 대해서만 주로 언급하는데요. 2차 성징과 성폭력 대처 방안이 짧게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성교육의 문제점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만 그치지 않는데요. 용어적 측면에서도 성교육의 부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수준 성교육 표준안에서 자위와 야동 등과 같은 단어를 제약하고 있는데요. 용어 사용의 제약은 의미 변질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학생들이 추상적인 단어로 인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실생활에서 활용이 불가능한데요. 간접적인 말로만 들은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학년별 성교육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년별로 학생들은 다른 양상을 띠지만 성교육 시간에 제공되는 내용은 매년 개선되지 않는데요. 나아가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책임을 강조하는 매년 비슷한 내용에 초점을 맞춘 성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국의 청소년 16,500명을 대상으로 성교육이 도움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조사 결과 학년별 성교육 내용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34.1%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건교과서를 살펴볼까요? 보건교과서 내에는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응급처치 등에 관한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 중 성교육이 차지하는 분량은 매우 적은데요. 이 부분을 3년 동안 반복합니다.
보건 과목은 하나의 책으로 3년 이상 학습하는데요. 학년은 변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연예스포츠신문에서는 성교육하는 날은 노는 날, 심각한 청소년 성교육 실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기도 했는데요. 성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영상을 틀어놓고 학생들을 방치합니다. 학생들은 단순한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하는 것인데요. 학생들이 지루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수업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지식을 놓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지식의 부실함은 훗날 성인들에게도 안전하지 않은 성생활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데요. 이 때문에 더욱 철저한 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최근에는 성교육을 사교육으로 보충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교육 과외는 성인이 되기 전 자녀들의 성인지 개념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진행됩니다. 이러한 양상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성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질 높은 성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교육까지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성교육은 어떤 주소지를 찾아가야 할까요? 가장 직접적으로 성교육을 받는 고등학생과 이수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 진행해 보았습니다. 성교육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요? 수업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요.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통해 성교육을 진행한다면 학생들도 더욱 수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성교육 방식으로 어떤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성교육 그 자체의 내용을 바꾸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성교육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학교를 다녔을 때 성교육이 시험 기간 뒤에 배치가 되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시험 기간 직전에 배치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시간을 자율시간 혹은 창치시간으로 인식을 하여서 제대로 성교육에 집중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걸 제 눈으로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에게 성교육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그런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해외의 성교육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의 성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1897년부터 성교육을 시행한 나라입니다. 만 4세라는 어린 나이부터 성교육을 시작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아동용 영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 초반에는 순결을 강조했는데요. 이후에는 책임과 자유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순결만을 강조하는 성교육은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변화는 독일의 성교육을 도입한 결과입니다. 독일의 성교육은 윤리적 판단 금지 원칙에 따라 건강한 성생활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강조하는데요. 동시에 성은 인권에 관련된 영역이므로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부각합니다. 일본은 자신의 성교육이 구시대적임을 인지한 만큼 다른 나라의 법안을 참고하여 발전하였는데요. 화장지의 성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판매하며 가이드북을 함께 제공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른들을 위한 성교육 가이드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요. 일본의 정책을 참고하여 함께 읽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성에 관해 특히 보수적입니다.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여 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개방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성행위와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교육 방식이 필요합니다. 변화한 교육 과정을 따른다면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데요. 또한 보수적인 교육관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한 성문화의 형성을 위해 성교육의 현주소를 지속적으로 물으며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데요. 성교육의 현주소, 지금의 교육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앞으로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